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강진구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요번에 네. 국민의힘이 우린 질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나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절망적인 걸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와서 다 얘기를 해. 지금 와서 알고 있었겠지.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지는 선거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의힘의 자충수죠, 자충수.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국민의힘의 자충수가 아니라 윤석열의 자충수죠, 윤석열의.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를 조용하게 치렀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지역의 강서구청장 하면 뽑는데 뭐가 그렇게 뭐 200 몇 개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예, 그러면은 뭐 별 선거 아닌 선거로서 그냥 조용히 끝내면 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의 잘못으로 하는 선거니까 우리 후보 공천 안 하겠다. 뭐 그랬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뒤에서 한 명만 그냥 밀고 끝내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싸움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그냥 윤석열 대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렇게, 예? 선거 자체가 큰 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진 거죠. 이들의 자충수죠, 자충수. 김태우를 사면해서 네. 공천까지 하고 원래 처음에는 전략 공천하려고 그랬어요. 네. 김태우 전략 공천을. 그런데 이거는 하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모양이라도 경선을 치러갖고 김태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참 난 이게 무시무시한 게 선거 질 거 알고 이렇게 지면은 이런 여파가 있을 거를 아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몰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쪽 사람들은 같은 경우에는 네. 김태우는 공익제보자다. 이건 범죄자가 아니다. 조국은 범죄자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갖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태우를 사면복권 시켜서 내보내서 이기면은 네. 이 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김태우를 내보낼 수가 없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보수에서도 네. 김태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여론조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우리가 진다 라는 이제 의견들을 피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견들을 대통령실에 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들어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책임은 사실은 김기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뭐 머리에 눈에 뭐가 씌이면은 이게 안 보이나 봐. 정말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김태우 공익제보자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억울한 거. 명예 회복해줘야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진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단식하는데 저는 이렇게 압승까지 이렇게 갔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재명 대표 단식을 하는데 거기 조롱하고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측근이 아니더라도 당에 누구라도 하나 보내가지고 찾아오고 예를 들어서 단식이 끝나고면은 그 병원으로 누구 한 사람서 위로 방문이라도 한번 해주고 이랬으면은 아마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종합적인 게 다 영향이 미친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분노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분노감을 느끼는 거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게 이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만한 거죠. 김태우 사면복권식 내보내고 이재명 범죄자니까 우리가 만날 필요 없고 단식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단식이 그냥 너무 정치 공학적인데 단식이 결과적으로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됐다? 저는 도움이 됐다고 보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도층 있잖아요. 네. 이 층들이 많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이탈이 됐고 그다음에 중도층 지지 같은 경우는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가거나 이래서 그동안의 선거에 져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이 180석 얻었을 때 이때로 사실은 복원이 된 거죠 이제. 지금 복원이 된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왜냐면 방송들에서 이번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통령실이 억지스럽게 김태우를 사면하고 그리고
이 공천하고 그런 과정만 얘기하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저 근데 단식이라는 게 정치적 행위잖아요. 네. 근데 단식을 했었어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단식이 정치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의미가 없는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근데 저는 선거를 앞두고 이 단식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되게 성공적이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단식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단식이 도움됐다. 아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 아니라 20며칠이었죠. 26일인가 4일인가 23, 4일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단식을 해가면서 이 전국의 상황이 완전히 맞아. 바뀐 거예요. 맞아요. 완전히 바뀌고 거기다가 영장이 딱 기각되면서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전국의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예. 검찰이 엄청 띄워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0일을 굶었는데 네. 그 사람을 한 번 찾아가지도 않아. 그런데 검찰에서 2번이나 불렀죠. 네. 2번을 부른 거예요. 2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팡이하고 2번 나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단식을 왜 하지? 단식을 왜 할까?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관심 없이 흘러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이 정부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광고를 해준 거지. 그리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극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맞아요. 오히려 단식하는 모습으로 진짜 검찰청에 2번 나간 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단식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끝내고 그 병원에서 대통령께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맞아, 제안을 그것도, 했잖아요. 영수회담 합시다. 이제는 민생을 좀 같이 챙깁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때 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 버렸잖아요. 들을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한테는 이 태도가 야, 이 오만한 정권 어떻게 자기들이 먼저 대화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야당을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게 오만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투표로 심판이 됐다고 봐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정치 고관여층은 사람들 보면은 뭐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거 보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의 뭐 공약이 뭔지 이런 거 잘 몰라. 근데 정치인들의 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그렇죠. 자세를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금식하고 있는데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조롱하는 거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도 정치 하실 분으로서 태도를 항상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시선을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네, 네. 그럼 김태우가 요번에 네. 이렇게 패배하고 네. 그리고 선거 지는 거에 중에 대통령실의 오만이라든가 여러 가 있었어요. 네. 그럼 김태우 후보 자체 공약 같은 건 어떠세요? 공약이요. 이게 지역을 빌라를 부동산을 지역을 빌라를 개발하겠다. 아파트로. 네. 이게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값이 이제 폭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강변의 개발 욕구나 이런 것들 사람이 이제 욕망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발돼 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면은 뭐 얼마나 좋아요. 뭐 평생 벌 돈을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냥 생기는 거래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 한 집에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강서구가 네. 전셋집이 빌라가 엄청 많은 곳이에요. 네. 그래갖고 완전 착각하는 게 빌라를 아파트로 하면요. 네.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있는 강남에 이웃사 문제가 있는 거지. 땅 부자들 이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게 되잖아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뭐 어차피 이제 외부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공약 자체가 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제 공약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다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냥 빌라를 아파트로 이게 참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지역하고 맞지도 않는 네. 정책이라는 거죠. 정책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페이스북에도 참 이상한 글들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빌라에서 뭐 농물이 나온다, 바퀴벌레와 함께 뭐 살고 있다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다고 또 그렇게 분석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참 문제가 많은 선거였는데. 김태우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관 하다가 청와대에 있다가 비리 혐의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뭐 제보해가지고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그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지자체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뭐 그런 쪽에 집행해 본 적도 없고 그쵸. 검찰 수사관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선거를 했으니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또 3인 복권시켜서 바로 또 내보냈단 말이죠. 이건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의 자충수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후보였죠. 이 김태우 다음 총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 예측 못하겠어요. 예측 못하겠는데 사실 밖에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밖인데, 예. 근데 이 정부는 사실 밖에 행동을 많이 하니까 예. 김태우가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제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나오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김태우가 다음 총선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왠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야 명예 회복해 줘야지. 조국 잡은 사람인데 뭐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좋지요. 예. 너무 좋죠. 지금 또 방송하는 사이에 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또 김상진 이 광진 김상진에는 우리 안가은님, 예. 용기채님 오셔갖고 김상진 화이팅 격려해 하셨고 주셨네요. 네. 버기피 10에도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또 아까 인사 못 드린 뭐 풍상개님, 왕경모님, 김홍문님, TTM님, 다인님 오셨고 또 물안개님께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고요? 어국장한테 어국장이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지금 중국에 차 기행 가갖고 아마 연락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저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지금 저녁에 한 번씩 오긴 오는데 거의 연락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가 본데요, 중국이? 네, 저는 지금 어정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물안개님 없고요. 제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우리 물안개님 그 이메일 하나 밑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메일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부메랑님 감사합니다. 총선만큼 기대되는 3월의 연속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부메랑님.